자, 화요일장이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감에 따라서 양대 증시가 파란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극복을 해낸 그런 11시 구간입니다. 자, 오늘장 힌트는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얻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기회가 있는 섹터가 있는지 저희 당연히 반도체부터 봐야겠죠. 자, 어제하고 이제 새해 첫날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라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오늘은 좀 망설임 없이 담을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올해도 역시나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반도체 업황이 정말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때쯤에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일단 오늘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매도하는 모습 보이는 상황이었고 사실 반도체주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너무나 가파른 속도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주가에 대한 자리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셔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신규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이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 좀 주가에 대한 자리를 잡는 과정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의 어떤 지지 라인도 확인해 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수급적인 부분들이 확실하게 또다시 매수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당장 섣부르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추세 흐름을 좀 파악하고 난 뒤에 다시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제 1월 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가이던스를 하회한 결과를 내놓아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혹시나 시장이 예상하는 가이던스를 하회한다면 이 같은 매물 출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변함없이 정말 역대급 영업이익을 공개할 것인지 궁금한데 실적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그동안에 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이 기대를 했었던 부분에 좀 미치지 못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또 실망감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2026년도에도 이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만큼의 눈높이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이 좀 생각보다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세론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 상황이었고 또 실적에 대한 재료가 만약에 소멸이 되게 된다면 그만큼의 또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기대감을 올해에도 가져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따른 우리가 주가 조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로 좀 대응하신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난 뒤에 주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대응하신 전략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이던스를 하회한다면 조금 더 매물 출회 압박이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좀 다를까요? 네, 하이닉스도 역시나 사실 올해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묶여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조정도 물론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당장에 따른 진입 가능성보다도 전체적인 반도체주에 대한 분위기에 따른 영향을
전망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업황에 따른 호황 기대감, 이 슈퍼사이클 진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일단 이런 기대감은 또 선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우리가 물론 올해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보다도 전체적인 반도체에 따른 분위기, 이 분위기가 또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본부장님 그러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굵직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실적 이외에도? 네, 일단은 뭐 실적 이외에도 수급적인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적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졌었는데 그 쏠림이 바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었죠.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그동안에 워낙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된다 한다면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또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물론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좀 강한 쏠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움직임, 수급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봐야 된다. 당연하죠. 이제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매도를 하는데 그럼 이 매도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은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의 경우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또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또 이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막 그 쏟아졌던 매물들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이동되게 된다면은 반도체주들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수급적인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투자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이탈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급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은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수급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는 왜 혼자 이렇게 잘 갈까? 오늘도 5%의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전고점인 19만 6,200원을 뚫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혼자 잘 갑니까? 네,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 물론 그동안에 반도체주의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면도 있지만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좀 더 필수적인 장비 출시 소식 전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도 좀 가지고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은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죠. 특히나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뭐 스페이스 X에 대한 상당 기대, 이런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도 우주항공 관련주 쪽에도 이제는 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경우는 물론 반도체에 따른 분위기를 영향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우주항공 모멘텀이 붙어서 한미 반도체는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도와주셨고요. 소부장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도 해주시죠. 기판이 강했다가 다시 이제 투톱이 움직이니까 반도체 장비, HBM 장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다 전고점을 뚫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HBM 장비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덜 움직인 다른 소부장 섹터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응하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섹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순환매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인 흐름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은 종목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여러 소부장 관련주도 이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추세가 이탈이 되는 종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종목,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 현재 관심을 두시고 현재 이제 소부장 관련주도 좀 변동성이 상대
실질적으로 큰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용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추세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래도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추세를 그래도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으로 조금 추세를 단단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는 좀 대형 반도체 주보다 좀 변동성이 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접근해보자. 다만 소보장은 등락폭이 좀 깊으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죠. 다음 2차 전지 준비했고요. 어제 힘이 좀 좋았던 2차 전지 ESS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건지 궁금한데 여전히 그 펀더멘탈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극복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이 또 강하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들 고려한다면 2차 전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또 하나의 매력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라는 점이죠. 워낙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왔던 종목이고 또 그동안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사실 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또 높은 종목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바닥권에서 진입할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첫 번째 이제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각각 업체들마다 이렇게 좀 적자폭을 줄여나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서서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터리 업계들이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ESS 쪽으로 새롭게 좀 대안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좀 ESS 쪽으로 좀 확대라는 거를 좀 가속화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은 ESS 쪽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를 내주게 된다면은 이 또한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현저히 좀 많이 하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전략을 세우실 때 단기적 전략을 세우신다라기보다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세우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이슈라든지 어떤 특별한 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ESS 시장, 그 2차 전지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지만 완전히 개선이 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중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하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각오를 전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럼 큰 수익을 좀 노려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LG엔솔인가요? 저는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는 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몰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소재주 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겠지만 아직 소재주의 경우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납폭 과대가 된 종목 이런 종목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랑 에코프로가 오늘 제일 강한데요. 이들의 이런 돌림 상승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리튬 가격의 회복입니까? ESS 모멘텀입니까? 사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따른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LNF라든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사실 두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하락해왔던 종목이죠.
상황이죠. 그리고 서서히 지금 2차전지 관련주를 받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분위기를 따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크프로라든지 LNF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 메리트도 높아질 것이고요. 특히나 리튬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투자 직접 하신다면 LG 엔솔하고 말씀하신 LF 에코프로하고 어느 쪽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진입하게 된다면 LG 엔솔을 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 엔솔의 경우는 어느 정도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어떤 적자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한 가격적인 매드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좀 대형주 단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공략해봤고요. 다음은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이제 개막을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는데요. 현대차 주가가 떨어집니다. 세론 물량인 것 같은데 이대로 끝인 건지 아니면 오늘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건지 판단이 어렵거든요. 본부장님 좀 도와주시죠. 네, 사실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저는 지금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가 정말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또 진행도 좀 가속화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가 더해진다면 현대차 역시나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CES 쪽에서도 이 로봇에 대해서 그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 이제 아틀라스를 이제 공개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평가들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장 기대감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쪽으로 이제 성장 동력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현대차의 경우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장 초반보다 조금 아쉬운 흐름 좀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현대차 부품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대차 부품단이라고 한다면 대표적 뭐 현대모비스가 있겠고요. 뭐 현대오토, 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차 부품주 경우도 이제 현대차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오토의 경우는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 반영하고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익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좀 대형주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대표적인 종목이라면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단도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운 물량이 나와서 이 주가가 끝난 게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네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로봇주는 오늘 전반적인 조정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 하루 조정 받는다고 해서 아무래지지는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조정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주가 물론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주의 경우가 뭔가 개별적인 기술력이라든지 개별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도 이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내일은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그렇다면 이미 올라온 종목들의 경우는 차익실 매물선이 나오고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의 경우는 오늘처럼 이렇게 매물이 좀 크게 쏟아지고 있는 종목들보다도 뭔가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든지 뭔가 좀 매물이 좀 덜 쏟아진다라든지 이런 종목에 오히려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로봇주를 손 놓기에는 사실 아쉬운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속에서는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많은 초점들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래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당분간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짧게만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은 약간 변동성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좀 그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저는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크게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어려우신다든지 아니면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 부담감이 있으신다면은 이런 좀 덩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말씀 주신 수급이나 이슈 때문에 로봇 섹터가 움직인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강했던 수급이 지금 우주항공 섹터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가 폭발적이거든요. 우주항공 쪽은 어떠세요? 지금 신고가 구간인데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인 급등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에 집중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쪽, 이쪽 섹터에만 좀 오르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쪽이라는 점이죠. 물론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기업들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으로 좀 더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기술력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본다면은 물론 충분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 우주 항공적인 분야에 대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은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수급이 이동이 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까지 커버해봤고요. 바이오 섹터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다음 주거든요. 얼마 남지 않아서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분위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의 상승 의미 있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주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어떤 수출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한 어떤 성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제 이벤트에 민감한 상황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더 개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기업 하나가 있다면요?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가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부터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와줬거든요. 또한 개별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공장 관련 소식이라든지 또 어떤 셀트리온만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 20만 원 선의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의 경우는 뭔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셀트리온의 경우 어느 정도 추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알아봤고요. 불사조 리서치 김준경 본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